5단원 실수인데 다른 책에는 없어요. 정석에만 있는 단원인데 실수는 언제 단원명으로 들었냐면 3-1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3-1의 첫 단원이 제곱근과 실수였잖아요. 제곱근과 실수의 그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배운 내용이야. 3-1에서. 그래서 내가 추가로 알려드릴 정보는 없어. 그냥 수의 범위, 실수, 실제로 있는 수, 영어로 하면 리얼 넘버. 요거를 실수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 실수를 고딩들이 다루는 거지. 고딩들이라 하기엔 좀 그렇다. 중딩이라고. 중딩까지 다루는 수. 이자 고딩이 다루는 대부분의 수인 거죠.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런데 이제 찍히는 점들이 전부 다 실수 콤마 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좌표평면에 세팅할 수 있는 게 실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런 거지. 우리 여러분들이 다루는 수예요. 그냥 실존하는 수. 근데 없는 수도 다루긴 하는데 그거를 고딩 때까지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요게 중요한 수다. 고딩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실수에는 뭐가 있고 뭐 그건 다 알죠. 실수에는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고 무리수는 뭐예요? 무리수의 정의. 신호하지 않는 분수로 나타날 수 없는 수. 분수 나타낼 수 없는 수. 맞는 말. 그리고 비순환 무한소수. 그러면 유리수는 뭐야? 유리수는 뭐야? 분수 분자가 둘 다 정수인 분수로 나타날 수. 그러니까 그냥 분수. 그래서 유리수를 유리수 조건이 있는 증명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유리수를 이렇게 세팅하시는 게 맞습니다. 증명할 때는 유리수 증명 시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A는 0이 아니고 A, B는 서로 소인 정수.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증명으로. 근데 이 유리수 중에는 또 뭐가 있어? 당연시. 정수가 먼저죠.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정수에 뭐가 있어? 자연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이 있지. 이런 거를 실수에 분류하고 합니다. 여기서는 요 내용 몰랐을 거니까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유리수 표현법 요거 하나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절대값이 나오는데 절대값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값의 정의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0에서 얼마나 떨어져? 원점에서 응? 원점에서 그렇지. 일단 맞는 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좌표가 A인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지. 수직선상에서
좌표가 A인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양수가 나오는 거죠. 거리라서. 그래서 이건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인 거죠. 그래서 절대값은 양수만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놈이 음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양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절대값 기호를 봤으면 이걸 제거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놈의 부호를 알 길이 없으면 다 따지셔야 되는 거지. A냐 마이너스 A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먹으셔야 돼. 절대값 기호가 나와 있으면. 그리고 절대값의 성질이 있는데 절대값의 성질은 뭐 자주 쓰는 게 이런 거. 제곱하면 절대값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절대값 안에 부호 변화가 자유롭다. 이런 것들, 이런 성질들을 주로 쓰죠. 보기 1번이 있는데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우스 기호를 다루고 있어요. 정석이다 보니까 가우스 기호는 원래 정석은 교육과정이 아니면 교육과정 외라고 붙이거든. 근데 교육과정 외가 없어 지금. 교육과정에 들어왔나 본데 원래 없었는데 요번에 여러분들도 들어왔나 봐. 근데 그 여러분 전에 없었거든요. 있다 없다 해요. 가우스 기호는 있다 없다 해. 근데 대부분 없었던 것 같아. 교육과정이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 보면 가우스 기호가 없어. 근데 학교 내신 보면은 가우스 기호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신으로 내기 엄청 좋은 기호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동네는 뭐 애들 점수 갈라야 되기 때문에 등급 갈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는 학교밖에 없고요. 그 어려운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가장 좋은 소재가 절대값 기호거든. 근데 절대값 기호보다 더 빡센 게 가우스 기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문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우스 기호를 많이 씁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문제가 한 25문제라고 치면 5개의 가우스 기호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긴 것을 가우스 기호라고 해요. 가우스라는 그 위인 아시죠? 가우스라는 위인이 만든 건지 아니면 뭐 가우스라는 위인을 뭐 기리기 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 안에다가 실수를 적는 거예요. 실수를. 그렇게 되면 뭐가 튀어나오냐면 그 일종의 함수인데 뭐가 튀어나오냐면 저 실수에 정수 부분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좀 말이 길게 해요. 실수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고 설명하기도 해. 두 개는 같은 문제. 근데 난 이제 이 말 별로 안 좋아해.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네 글자로 정수 부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실수의 정수 부분을 나타내려고 개발한 기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다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근데 이건 뭐 부실 것도 없어요. 정리 이거 말고 할 얘기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우스 2다 2의 정수 부분을 쓰라 뜻입니다. 얼마예요? 2. 이고요. 가우스 2.1이다. 얼마예요? 2. 이고요. 가우스 2.99999다. 얼마예요? 2고요. 이거 다 돼요. 가우스 2.9땡은 얼마예요? 2. 2.9땡은 3이에요.
3이에요. 2.9땡은 3이라고요. 2.9땡은 3이랑 같은 수라고요. 그러니까 3이. 낚였죠? 이거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냥 3이야. 왜냐면 이게 1이라서요. 2 더하기 1이라서 3이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다른 게 아닌 거야. 같은 거야. 가우스 루트는요? 1이고 가우스 파이는요? 3이고 이런 식으로 가우스 안에는 실수 값들만 넣을 수 있고 왜냐하면 그 나중에 나오는 허수를 뭐 이미 아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허수는 크기가 없는 수라서 그래서 정수 부분이 뭔지 소수 부분이 뭔지 논할 수조차 없고 실수만 크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리얼 넘버라서요. 그래서 실수는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정수 부분만 출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우스 기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쌤 근데 만약에 네. 저 가우스 기호 안에 네. 마이너스 12.5를 넣으면 마이너스 13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 할 거예요. 할게. 자, 마이너스 11.5로 달랍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3이다. 마이너스 1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1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대물어 볼게.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이 새끼의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0.5라는 소리냐? 라고 물어볼게요. 아니라고 하겠지. 그럼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소수 부분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소수 부분은 점 뒤에 달려있는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0 이상 1 미만의 값을 말하는 거야. 그 수가 가지고 있는 0 이상 1 미만 소수 부분은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수를 이렇게 찢을 수는 있습니다만 얘를 소수분이라고 전 세계 누구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놈을 소수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소수분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1을 더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는 달라지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1을 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음수는요 마이너스 빼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정수 음의 정수 빼기 0에서 1 사이 이게 아니라 음의 정수 더하기 0에서 1 사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좀 뭐라 재미가 없다. 마이너스 10.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3 이 수가 마이너스 13 플러스 0.7이어야 이 0.7인 놈이 소수부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3이다. 마이너스 12가 아니라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 알았어? 음의 정수일 때 정수 부분 찾는 거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저렇게 한국말로 하면 없어 보이니까 실수를 대표하는 문자가 x니까 가우스 x 이렇게 돼 있으면 x의 정수 부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수 x를 정수 부분과 정수 부분은 정수는 보통 n이라 쓰거든요. 정수 부분과 소수는 보통 알파라고 써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항상 구분할 수가 있다. n은 정수, 알파는 소수 부분인데 이거 이제 부등으로 쓸 줄 아셔야 돼요. 0 이상 1 미만. 0 이상 1 미만이어야 소수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음수 없죠? 음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절해야 해서 정수를 다른 정수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뒤에 달려있는 이놈을 이 범위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 더하고 1 빼고 해서 제대로 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말할 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n이 뭐라고? n이 뭐라고? 가우스 x라고. 그러면 당연히 알파는 뭐라고? x 빼기 가우스 x.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 빼기 가우스 x로
소수 부분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x가 이렇다면 알파가 이 범위이기 때문에 소수 부분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엔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x는 어디서 어디 사이라는 소리야? x는 어디서 어디 사이라는 소리? n 더하기 0에서 n 더하기 1 사이라는 소리야. 이런 부등식도 세울 줄 아셔야 돼요. 3-1 심화할 때 이런 문제 푼 적 있을걸? 루트 5의 정수 부분을 x라고 하고 루트 5의 루트만 딴 거 할까? 루트 2루트 6의 소수 부분을 y라고 했을 때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y 빼기 xy 제곱 더하기 빼기 y 세제곱은 얼마예요? 이런 식의 문제를 푼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등 과정이다 보니까 가우스 기호를 소개하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블랙라벨 A급에 다 있던데. 블랙라벨 A급까지 저 뒤에 블랙라벨 스텝 3와 A급의 스텝 A까지 통찰하면 이미 알걸요? 가우스 기호를. 거기 나와 있어. 그럼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국어를 하기가 없어 보이니까 그냥 깔끔하게 말하면 가우스 루트라는 거예요. 가우스 루트라는 거고 얘도 깔끔하게 말하면 2루트 6 빼기 가우스 2루트 6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얼마? x는 실제로 얼마? 루트가 대충 얼마냐고. 2.5 뭐요? 이거는 실제로 얼마? 루트 24니까 4가 4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2루트 6 빼기 4라는 거예요. 그러면 x자리에 1 넣고 y자리에 이걸 넣어가지고 이거 계산하라고? 그 뜻이 아니죠. 얘를 인수분해 한 다음에 집어넣는 그런 얘기겠지. 오케이? 항이 몇 개야? 4개는 못 잘했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x제곱에 x 플러스 y고 빼기 y제곱에 x 플러스 y니까 인수분해를 완료하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 x 빼기 y 이렇게 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산수로 하면 되는 거지. x 플러스 y는 얼마예요? 그렇네요. x 빼기 y는 얼마예요? 네? 6 마이너스 네. 그러면은 요거 여기서 얼마 뺄까? 여기서 얼마 뺄래? 4 뺄 거야. 여기서 얼마 뺄래? 2 뺄게. 8 뺄게. 여기 남는 건 루트 6 빼기 1이고요. 여기 남는 건 3 빼기 루트 6이겠죠? 오케이? 이런 거 전개할 때도 전개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돼요. 루트 6에 대한 3차시 해가지고 루트 6을 몇 번 뽑을지로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까지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우스가 이 정도 말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이거 되게 자세하게 설명한 거야. 가우스에 대한 거의 모든 개념을 다 알려드렸는데 이걸 전부 다 숙지해도 어려워요. 가우스가 붙어있는 문제는. 근데 뭐 경험해보지 못해서 체감이 안 될 건데 아무튼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이쯤 돼가지고 학교 시험지에 있는 가우스 문제를 보잖아? 그럼 괴롭다고요. 여긴 없지만 기본 정석이라고 생각해. 보기 2번 있거든? 이거 안 해도 돼. 보기 3번 볼게. 보기 3번. 최근 70조. 정성 노트는 모르겠고. 보기 3번 찾아요. 오단원의 보기 3번.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정수. 말이 너무 기니까 정수분이라고. 정수부분을 가우스 x라 할 때 다음 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다면 이렇다라는 당연한 성질을 활용해서 이렇게 나타내세요. 그런 뜻인 거지. 가우스 붙은 게 얼마니까 이렇게 나타내세요. 그런 뜻이에요. 1번 가우스 x는 4라고 돼 있죠? 그럼 소수 부분은 모르잖아. 모르는 소수 부분은 언제나 어디서 어디 사이라고? 여기 이상 1 미만이라고.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거예요.
0 이상 1 미만. 그러면 x 범위 뭐겠어? 4 더하기 0에서 4 더하기 1 사이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1 사이? 4 이상 5 미만이 답이야. 2번은 가우스가 부등식안에 들어있네. 가우스가 부등식안에 들어있으면 쫄 필요 없이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0초가 1 이하의 정수는 누구야?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우스에서 일단 1이다 라고 생각해. 그러고 이제 가우스를 베낄 생각을 해.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얘도 소수분이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지?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인 거야. 정수분 1에다가 0에서 1 사이를 더하는 게 답인 거지. 그래서 어디서 1 사이? 1에서 2 사이. 1 이상 2 미만이 되는 거고. 3번은 왜 이렇게 졸아? 정신 못 차리네. 1부까지 포함하면 한 5명이 조는 것 같은데. 누적 졸리머가 누적 테스트하고 나가지고 5명이 졸고 있어요. 자, 가우스 x가 1에서 2 사이, 1 이상 2 얘기하잖아요. 그 범위에 있는 정수를 다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럼 2개라는 거지, 2개. 가우스 x가 1도 되고 2도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럼 가우스 x가 1이면은 x가 어떤 범위야? 1 이상. 그렇죠. 1 이상? 어디 미만? 요거만 해. 일단 1 이상. 1 이상 2만이고 요러면은요. 2 이상 3이야. 근데 이게 또는이란 말이야. 또는이면 합하라는 거야, 공통부분 찾으라는 거야? 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 이상 2 미만이었고 여기서 2 이상 3 미만인데 1을 합하래. 오케이? 그럼 요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예요. 1 이상 3 미만. 자, 실수, 절대값, 가우스기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개념 학습을 해보았고요. 본격적인 문제 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문제 5-1번. 다음으로 다시요. 1번 컨셉은 절대값 기호로 나타낸 식의 정리가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일 때 P는 절대값 A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A 빼기 3 이거라네요. 얘를 간단히 하시오. 간단히 하는 말은 절대값을 제거하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요 범위가 없었으면은 요놈의 부호를 바꾸는 값은 얼마야? 요놈의 부호를 바꾸는 거. 요놈의 부호를 바꾸는 A 값 마이너스 1이고 요놈의 부호를 바꾸는 A 값은 3이고 그러면 수직선 범위를 마이너스 1과 3으로 쪼개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 둘, 세 영역이 나오는 거죠. 네가 알아서 이 세 영역에서의 저 값을 다 조사하시는 게 맞는데 요 문제는 이 조건이 어느 영역으로 제한 건 거야? 요 가운데 영역으로만 제한 건 거지. 그러니까 답을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값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요놈의 부호들을 확인해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걸 생각하시면 얘의 부호와 얘의 부호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A 플러스는 여기 또 따라서 1 더하시면 되겠지? 그럼 A 플러스는 0 이상이나 소리니까 얘가 양수라서요. 그대로 빼면 되고 A 빼기 3의 범위는 빼기 3 하나 줄 수는 거죠. 그럼 0보다 작다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음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 놈은 A 플러스 1이고 뒤에 놈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간단히 한 결과는 4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2번 A가 실수일 때 똑같아. 근데 2번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조사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A가 그냥 실수라고 했으니까 아무 조건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요거일 때 Q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A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놈의 부호를 바꾸는 놈은 누구야? A가 요놈의 부호를 바꾸는 값. 0이요. 0이죠 0. 그래서 근데 그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작냐 크냐
로만 가르면 되겠다 라고 판단하시고 첫 번째 A가 0 이상일 때, 두 번째 A가 0 미만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두 개가 달라서 답이 두 종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절대값 2A 이렇게 될 거고 얘는 0이죠? 안 쓸게요. 근데 다시 이게 0 이상이니까 2A로까지 정리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1로 변하거든? 이게 0 됩니다. 요 마이너스 그대로 살리고 절대값 요게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결국 2A인 거지. 이렇게. 그럼 다시 절대값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 2A가 음수이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달려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두 개가 결과 같으니까 두 번을 나눠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정답 하나가 2A인 거죠. 유제 두 개가 있는데 5-1번에 유제 5-1번 유제 5-1번에 2번만 해. 1번 숙제를 숙제로 하고 유제 5-1번에 2번만 해. 빨리빨리 해. 이렇게 안내가 안 돼 있어도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절대값 안에 A 빼기 4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범위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야. 아무런 말이 없어도 문제가 불친절해도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눈 떠라. A가 4 이상이면 그대로 꺼내야 되니까 4A 빼기 4. A가 3 미만이면 A 빼기 4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따라서 양수로 바꿔야 되니까 2A 더하기 4.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5-2번 가우스 문제입니다. 막상 실수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왜? 3-1 제곱분과 실수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뭐로 이런 단원을 만들었을까? 일단 절대값은 중요하고 가우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소개하는 것도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원은 또 정수의 분류라고 해서 경시하는 애들 정수론 이런 거를 다루는데 이 정수의 분류도 내신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특히 그 대수의 수열과 연관돼 있어서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 이 단원이 정석에만 있는 이 단원이 나쁘지 않습니다. 5-2번에 1번 가우스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근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린 다 아니까. 1번 K가 5보다 작은 자연수다. 그러니까 K가 1, 2, 3, 4다. 그런 거죠. 1, 2, 3, 4에 대해서 가우스 5분의 K 제곱을 구하라는데 그럼 4개 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1 넣으면 얼마예요? 0이고 2 넣으면 얼마예요? 0이고 3 넣으면 얼마예요? 1이고 4 넣으면 얼마예요? 문제냐? 그 다음에 물론 같은 거 두 번 쓰면 안 돼요. 2번은 x가 100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x가 10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이렇게 99개 있는 거죠. 요거일 때 가우스 4분의 x는 4분의 x고 봐라! 가우스를 씌웠는데 변하지 않았다? 어떤 느낌입니까? 정수란 거예요.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란 거야. 얘의 의미는 4분의 x가 정수란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애초에 x가 자연수니까 자연수에서 틀린 건 아닌데 이 문제가 아니면 틀린 거라서 정수란 거고 그 다음 똑같이 가우스 6분의 x도 그대로 나왔으니까 6분의 x가 정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x가 뭐라는 소리야?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는 뭐라는 소리야? 4의 배수이자 6의 배수란 소리지?
그래서 12의 배수라는 거예요. 12의 배수의 개수를 세세요. 그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근데 시작하는 값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맨 끝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99에 가장 근접하는 12의 배수를 떠올리시면 돼요. 얼마야? 96. 96은 12 곱하기 뭐야? 8. 그게 개수인 거죠. 그래서 8개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런 거 세는데 막 이렇게 쓰는 애들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3번. 가우스 O-2x 마이너스 2x는 1이다. 요런 가우스가 포함된 아무튼 얘는 변수가 아닌 거야. 얘만 변수인 거야. 가우스가 포함된 1차 방정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1차 방정식의 x를 보라는 말은 저 1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런 뜻인 거야. 이 1차 방정식의 근을 찾아라 그런 뜻인 거지. 근데 아무튼 간에 얘가 변수긴 한데 얘도 처리가 되긴 해야 돼요.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미지수를 처리한다는 말은 어떤 정수로 결론을 지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정수로 바꾸라는 뜻인 거지. 어떤 정수로 바꿔서 이게 뭐 빼기 2x는 1인지를 알아내서 x를 구해라 그런 뜻이거든. 그러려면은 뭘 알아야 될까요?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식의 범위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얘가 몇 점 xx인지 알아낼 수 있고, 그래야 그 뒤에 있는 점 xx를 떼서 얘를 어떤 정수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x의 범위가 없어. 보통 이런 문제는 x 범위가 뭐 1에서 3, 4개 나오거든요. 1에서 3, 4개 나오면 요 값의 범위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정수를 다 대응시켜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 아니야. x 범위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소리냐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풀려면 요 놈이 뭐라고? 두 글자로 정수라고요. 얘도 뭐예요? 정수죠. 정수에서 뭘 빼야 정수일까요? 근데 빼기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빼기 2x를 더했다고 쳐봐. 그러니까 정수에다가 뭘 더해야 정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다 정수고 드물음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말이? 근데 얘가 어디 있어? 여기도 있잖아. 이 새끼는 뭐야? 정수잖아. 정수 빼기 정수는 뭐야? 정수잖아. 그럼 얘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게 정수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걸 푸는 겁니다. 그러면 뭐 쉽죠? x는 1이다. 그러니까 가우스를 달았다는 건 그 값이 정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결국 2x가 정수였구나 이렇게 해서 가우스를 날려주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유제 5-3번에 여기 얘랑 비슷한 문제 두 개 있거든. 둘 다 해봐요. 유제 5-3번에 1, 2번. 잠다. 잠다.
1번은 24의 배수를 다 쓰세요. 그런 얘기니까 24, 48, 72, 96 4개고 2번만 써서 풀어주면 되겠지. x가 0에서 이상인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4x가 정수란 얘기니까 얘로 4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4x는 0에서 8 사이고요. 요 안에 있는 정수를 다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x를 찾는 거니까요. 다시 4를 나눠서 답을 쓰면 되는 거죠. 뭐 하는 거? 개수를 재는 거구나. 다시 쓸 필요 없어요. 얘네들을 카운팅하면 되는 거지. 8개. 얘도 쓸 필요가 없었어. 그냥 이걸로 8개.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정수의 분류예요. 정수의 분류. 정수가 무한한 모임이잖아. 무한한 애들의 모임인데 걔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냐면 어떤 자연수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 분류를 한다. 그래서 뭐 이해를 돕자면 정수의 분류긴 분류인데 어떤 분류냐면 나머지에 따른 분류입니다. 뭐 정수 이렇게 있잖아요. 있어요. 이 정수를 얘를 2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보자. 그럼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나누어 떨어지는 집단과 나머지가 1인 집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점점점으로 표시하지 않은 놈들만 적어봤어요. 2로 나눈 나머지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두 개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소위 말해 짝수인데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냐? 이렇게 N은 정수. 얘는 여기서 1을 더했거나 뺐거나 뭐 3을 뺐거나 5를 더했거나 1을 더했거나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이거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2n 더하기 2 붙여도 돼요. 2n 빼기 4 붙여도 돼요. 2n 더하기 2 붙여도 된다고. 근데 그냥 간단한 게 좋으니까 간단한 심플 이즈 베스트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한 개를 더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2n 플러스 2나 2n 마이너스 1 쓰시면 돼요. 그리고 홀수 같은 경우도 2n 빼기 1이라고 쓰는 게 좋아. 2n 더하기 1보다는. 왜 그러냐면은 정수 집합도 있는데 정수 집단도 있는데 자연수 집단도 있거든요. 자연수 집단은 1부터 등장해야 되고 1 넣어서 1 만드는 게 좋아서 2n 플러스 1보다는 2n 빼기 더 좋아. 당연히 이때도 n은 정수예요. 이거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근데 지금 이건 나머지를 따지는 거라서 나머지가 1이라는 걸 어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자. 요 뒤에 달려있는 놈들이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게 나머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수를 나타내는 문자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 있죠. 이 자연수가 남은 수인 겁니다.
그럼 이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분류를 해보자. 그럼 나머지가 몇 종류예요? 세 종류잖아요. 세 개가 있는 거겠죠, 세 개. 세 모임이 있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놈은 이런 애들 있고,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놈은 이런 애들이고, 나머지가 2인 놈은 이런 놈들인 거지. 어떻게 이게 나머지가 있어요? 마이너스를 어떻게 3으로 나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쓰는 거예요. 나누어진 수는 나눈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는 당연히 3 나눴기 때문에 0 아니면 1 아니면 2여야 하거든요. 다른 정수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를 얼마로 맞추냐면 이렇게 맞추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1로. 그러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하는 수가 1인 거라 마이너스 2는 당연히 나머지가 1인 겁니다. 몫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러면 이놈을 일반적으로 쓰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3n. 얘는 3n 플러스 x. 얘는 3n 플러스 1. 나머지가 0, 1, 2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필요한 양만큼 얼마든지 분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반화를 시키면은 K라는 정수로 나눈 나머지는 몇 개로? K로 나눈 K 정수 K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했다면 몇 개의 집단이 나온다? K개. 나머지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일 거고 0부터 K 빼기 1까지일 거니까 K개의 집단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까지 있겠죠. 끝났고요. 문제를 풀 거예요. 보기 1번. 보기 1번 봐볼래? 보기 1번이 다시 나오거든. 유제 5-3 뒤에. 보기 1번 찾았어? 다음 정수 중 7로 나눈 나머지가 가장 작은 걸 물어보는 거 찾았어?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16은 7로 나누지 마. 그냥 마이너스 16을 7 곱하기 어떤 정수 더하기 어떤 정수로 생각하면 돼. 그럼 7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마이너스 3을 해야 돼. 마이너스 1하면 뒤에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7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야 돼. 7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한 거에 뭘 더해야 마이너스 16이야? 5고요. 나머지 5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음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7의 몇 배를 더하시면 돼요. 7의 몇 배를 더해서 0에서 6 사이 수가 나오는 데까지 하시면 돼요. 20을 더해서 5예요. 마이너스 10은 얼마 더하는 게 맞아? 14를. 그러니까 나머지 4인 거고. 마이너스 6은 얼마 더하는 게 맞아? 7을. 아니 내 질문에 집중을 해. 7을 더해서 1이 나머지인 거고요. 마이너스 1은 얼마를 더하는 게 맞아? 7을 더해서 나머지가 6인 거고. 10은 얼마를 빼는 게 맞아? 7을 빼서 나머지 3인 거지. 그래서 제일 큰 수는 6이니까 답은 작은 걸 찾는 거군요. 제일 작은 건 1이니까 답은 3번. 정수의 분류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보기 2번 찾아요. 보기 2번. 보기 2번은 증명이거든. 여러분 증명 쓸 줄 모르니까 풀어드려야지. A가 정수일 때 A 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될 수 없음을 보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또는 1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 2가 될 수 없다. 신기하죠? 모든 정수의 제곱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나머지가 1임을 밝혀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분류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진 정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3의 배수일 때, 두 번째 A가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일 때. 세 번째 A가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A일 때.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정수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것 따지면 뭐 다른 방식은 0의 제곱도 알아보고 1의 제곱도 알아보고 2의 제곱도 알아보고 3의 제곱도 알아보고 하는 건데 그럼 네가 한 100개 알아봤다고 쳐. 100개 알아본 걸로 모든 정수의 이 사실이 증명된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수히 많은 애들을 증명할 때는 반드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써야지. 그래서 이렇게 얘를 제곱해 9k 제곱이죠? 나머지 0이고 하면 될 거예요. 이거를 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가 0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3k 플러스 1의 제곱은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 여기서 끝내지 말고 3으로 묶어주시면 좋아. 묶이는 것들은 3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쳐다봐라. 얘가 나갔잖아. 나머지가 1이다. 이것도요. 제곱을 실제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9k 제곱 12k 더하기 4인데 얘를 3 더하기 1로 짠 다음에 이 세 놈만 3으로 묶어요. 그러면 몫은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이렇게. 진짜로 나머지가 2인 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더 긴 얘기 할 필요 없어. 맨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면 돼. 이 결과에 따라 나머지는 0과 1입니다. 이제 기본 문제를 풀게요. 기본 문제 5-3번. 다음 물으면 답하시오. 1번 목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1번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정수를 정수 n을 써서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2번 3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중에서 1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작은 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1번, 2번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물어보는 게 다를 뿐이죠. 그러면 결국 2번이 좀 더 활용된 문제라 볼 수 있고 2번을 풀려면 1번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1번 뭐를 요구했냐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4로 나눈 나머지가 1 3으로 나누어 떨어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수가 당연히 있을 건데 그 정수를 정수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정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3L n을 지금 쓰면 안 돼요. 그리고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수는 뭐라 쓸 수 있어요? 4. 근데 이거 뭐를 먼저 쓰느냐에 따라 n의 위치를 정하면 되는데 3으로 나누면 몇 종류야? 세 종류고 4로 나누면 몇 종류예요? 네 종류잖아요. 적은 종류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니다. 많은 종류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3n인 게 맞다. 얘가 4L 더하기 이렇게 갑시다. 근데 이것도 정수잖아요. 이것도 정수기 때문에 그러면 됐어요. 다른 거 쓰세요. 얘는 3L. 아무튼 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얘를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종류가 많은 걸 건드리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종류가 적은 걸로 답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어차피 정수기 때문에 이 정수를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정수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번 확인하면 되거든. 근데 이걸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지를 확인하니까 4번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인의 횟수가 적은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나누는 수가 큰 놈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작은 놈으로 조금 세울 수 있으니까요. 얘가 정수이기 때문에 이 정수를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해서 3번 다 조사해 보는 거예요. 이놈의 이 정수의 3으로 나눈 이 정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해서 모두 조사를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보면 L이 3n일 수도 있고 L이 3n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L이 3n 플러스 1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 식은 어떻게 변하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는 4, 3, 12n이거든요. 12n 플러스 1이고 이상하다. 얘는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L이 3n일 경우에는 저 식이 12n 플러스 L이 3n 플러스 1일 경우에는 저 식이 12n 플러스 4 더하기 5 L이 3n 플러스 2일 경우에는 저 식이 어떻게 되면은 12n 플러스 8 플러스 1이니까 12n 플러스 9다 이거야. 그럼 이 식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예요? 1. 이 식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예요? 2. 이 식을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그게 이건 거죠. 나누어 떨어지는 찾는 거니까. 아, 그래서 요 놈이 답이다. 어쩌라는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두 집단에 있는 거야. 두 집단이 있는데 공통으로 들어있는 걸 찾아라? 그런 뜻인 거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대충 적어보면 이런 애들이구나.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애를 적어보면 이런 애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기도 하고 이거기도 하다는 말은 이 두 개의 공통값, 공통으로 들어있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요 간격이 10이라서 여기에 12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간격이 10일 수밖에 없냐면 3 곱하기 4가 10이라서 3, 4의 최소 공배수가 10이기 때문에 12 간격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대수라는 과목에서 수열이라는 걸 배웠는데 수열 중에 제일 간단한 게 등차 수열이고요. 얘는 어떤 등차 수열이냐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고 얘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야.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를 공차라 그래. 그러면 두 등차 수열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로 만든 수열은 어떤 수열이면서 그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건 같은 간격일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거든. 그리고 이건 등차 수열의 공통함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공통수학 1에서는 정수의 분류로 가는 거고 대수에서는 등차 수열의 공통함을 찾는 걸로 가는 거라고. 근데 등차 수열의 공통함으로 찾아가는 게 훨씬 빨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과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놈 세팅해 놓고 나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류를 다 한 다음에 다 계산한 다음에 진짜 이 조건에 부합되는 것을 하나 딱 찾아내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2번 풀게. 3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중에서 100보다 작은 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건하기 때문에 일단 각각 해당되는 걸 더해야 되겠지, 세야 되겠지. 3의 개수는 몇 개예요? 33개 쓰고
더하기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건 몇 개예요? 100 근처에 4의 배수를 떠올리세요. 얼마예요? 96에 1 더하면 얼마예요? 97이죠. 그리고 제일 작은 건 얼마예요? 1이죠. 자, 1은 4 곱하기 뭐 더하기 1이고 97은 4 곱하기 뭐 더하기 1인지를 찾으세요. 요 동글뱅이는 얼마예요? 0이요. 요 셈은 얼마예요? 24요. 그걸 카운팅하는 거예요. 0에서 24까지 몇 개예요? 25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게 이미 있다고 하나 냈잖아? 이 새끼라고? 그래야 안 돼. 그래요. 그럼 여기 두 번 들어간 게 있겠지? 두 번 들어가면 돼? 안 돼? 네. 하나 빼야죠. 얘를 빼내는 거지.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9인 놈을 빼야 되는 거야. 알았어? 제일 작은 놈은 누구야? 7. 뭘 7이야 갑자기? 굳이 9를 왜 7이라고 그래? 7로 보여? 정신 차려. 졸지 마! 제일 큰 건 뭐게요? 93? 93? 93? 그렇네. 93. 그러면 9는 12 곱하기 동글베이 더하기 9. 93도 12 곱하기 세모 더하기 9일 건데. 요 동글베이는 얼마예요? 7이요. 뭐랄까요? 이 동글베이는 얼마예요? 0이요. 집중해. 왜 혼자 진도 나가는 거야? 얘 0이고 이 세모가 7이라는 거지? 오케이. 0부터 7까지 몇 개야? 이렇게 카운팅하는 거야. 이렇게 카운팅하는 법 못 봤을 거 아니야? 이렇게 카운팅하는 법도 배워. 유제 5다리 4번 해봐. 물 좀 마시고 왔어요. 네, 마시고 오세요. 진짜 웃긴다. 급해가지고 빨리 답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몸으로 보는 듯 듣지도 않고 막 지르고 있어. 아니 뭐 죄송해. 좋아. 마음에 들어. 그냥 구벅구벅 졸거나 하고만 오면 있다는 애보다 낫지. 훨씬. 요거까지 만들어야 돼 여러분. 요거까지 만드는 거 연습시키려고 시키는 거야. 개수 세는 게 목적이 아니야. 개수 세는 건 거들 뿐이고, 물론 이제 방금의 이 카운팅 기법을 이해했는지도 확인할 건데, 확인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1차적으로 요렇게 요 두 개를 가지고 요렇게까지 만들 줄 아셔야 돼요. 그걸 이해했는지 보는 거. 여기는 확 덥네. 이 자리. 적당한 건가 이 자리? 한 번만 해서 못 알아듣는 개념이었구만. 또 할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 그리고 5로 나눈 나머지는 3. 근데 뭐 이 문제는 어떤 문자를 나타내라고 요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 맘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굳이 뭐 LMN 쓸 필요 없어. 3으로 나누고 나머지 1, 5로 나누고 나머지가 3.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죠.
2고니까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가 몇 개요? 그런 얘기잖아. 그럼 요 두 개 중에 어디부터 시작하라고? 얘부터 시작한다. 1번. 얘로 시작한다. 2번. 1번 손 드세요. 2번 손 드세요. 그래도 맞아요. 얘로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얘를 바꿔야 되거든요. 얘를. B도 정수기 때문에. 근데 저거를 네 맘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저 수가 결국에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지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 정수 B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해서 총 3번에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3A 플러스 1로 시작했으면 그 A가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다 따져야 하니까 총 5번의 계산이 필요한데 얘는 3번만 하면 되니까 5번에 비해 3번이 훨씬 짧아서 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요 B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15C 플러스 3이고 B가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라서 30 플러스 1이라면 15C 플러스 5 플러스 3이니까 15C 플러스 8인 거고요. B가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라서 30 플러스 2라면 15C 플러스 10 더하기 3에서 15C 플러스 13이라고. 이 세 놈은 무조건 나머지가 다릅니다.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고 얘는 2고 얘는 1이라고. 뭐를 요구했었죠? 뭐를 요구했었죠? 나머지 1인 거 요구했었지? 아, 얘구나. 문제에서 요구한 녀석의 생김새는 요 놈이구나. 요런 거 같잖아. 이제 알아먹었어? 2번 얘기했는데 알아먹었어? 그래도 못 알아먹은 사람은 집에 가서 한 번씩 더 풀어. 그럼 4번 듣는 거 아니야? 저기 내 채널 가서 영상 보든가.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읽으면 돼?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3인 수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런 뜻인 거죠. 오케이, 바리? 그럼 요 C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인지로 카운팅하는 걸 했어. 제일 작은 건 C에 얼마를 넣은 거야? 0을 넣은 거야. 제일 큰 건 C에 얼마를 넣은 거니? 5를 넣은 거야. 그래서 6개일 거다. 이런 식으로 6개를 다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5-4번. 이거는 방금 전에 한 것에 비해서 훨씬 쉬운 문제야. 뭔데? 나진이 왜? 그 벌레? 네. 그럼 뭐 무서워? 남자 어린이들이 이런 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갔어? 아, 새끼. 살았다. 기본 문제 5-4번. 정수 ABC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이다. 1번. 그 세 수로 연산을 한 거죠. 연산을 한 새로운 정수에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2번은 뭐 비슷한 겁니다.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서술형 풀이와 비서술형 풀이 두 개를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보여드릴게요. 서술형 풀이 A는 3A 다시 B는 3B 다시 플러스 여기 똑같은 문자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3C 다시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가 011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그냥 글씨에 넣으면 돼요. 1번. 그러니까 AB 더하기 C 제곱이란 3A 다시 곱하기 3B 다시 플러스 1 더하기 3C 다시 플러스 2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수의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왜? 나타났어 다시? 아니야? 바닥이 있어. 바닥이 있어. 밟아. 다시 꺼. 걔도 살아야지. 자, 이거 전개를 하는데 3으로 묶이는 놈들은 그냥 간단하게 써도 되거든.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나 이거 곱하기 이거나 요거 제곱한 거나 요거의 가운데 하는 거나 다 3으로 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요. 요 놈을 제곱한 것에 3도 여기 들어갔다 쳐. 그럼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너무 걱정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써요. 9a-b 3a 9c 제곱 12c 3 더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3으로 묶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은 감점의 소지가 1도 없는 거지. 3a b a 3c 제곱 4c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나머지는 1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수형이 아니잖아요. 소수형이 아닌데 이렇게 풀고 있다? 진짜 시간 낭비야. 어차피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전개해서 3에 달려있는 걸 묶어서 뒤에 남는 숫자는 결국 뭐일 수밖에 없냐면 이 부분밖에 없어요. 이거랑 이거를 이 계산을 통해 선택한 것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A를 0이라 치고 B를 1이라 치고 C를 2라 치고 계산한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답으로 쓰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암산이야. 소수령이 아니면 암산하는 거야. 그 다음 2번. 그러니까 빨리 지나갔죠? 비소수령일 경우에는 비소수형일 경우 n 그 수가 나머지와 같다고 치면 된다. 같다고 치고 암산을 합니다. (2번) bx 플러스 c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3d 플러스 1 이거일 때 정수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무엇이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넘기고 이걸 나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결론 짓지 마시고 그냥 요 놈을 다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x도 정수이기 때문에 얘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세종류잖아. 그 세종류를 다 조사하셔야 돼. 근데 이제 이걸 세종류를 다 쓰기 앞서서 뭐야? 죽였어? 네. 뭐로? 아 연습장 어디 있어 시신? 거기 있어. 아 힘도 없는 놈이 말이야. 잘못 걸렸네. 자 b 대신에 이거 쓰시고요. b 3b 다시 플러스 1 몇 시까지 해야 되지? 12시 5분 남았구나. 3b 다시 플러스 1x 플러스 c는 3c 다시 플러스 2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x에도 세 번의 값을 집어넣어서 세 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놈은 3b 다시 플러스 1 3x 다시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3b 다시 플러스 1 3x 다시 플러스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3b 다시 플러스 1